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부부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은퇴하고 보니까 월 300만 원하고 목돈 2억.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더라. 저는 처음에 좀 과장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어르신들 얘기도 듣고 또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은퇴하시고 나서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리고 목돈은 얼마나 있으면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65세 어르신의 입장에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월 300만 원하고 목돈 2억이 필요한지 그 진짜 이유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료비인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괴물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히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치료 안 하시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쪽 무릎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양쪽 다 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입원비, 재활치료비 다 합치면 말이죠. 우리 동네 경로당에 나오시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작년에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건강보험 적용받고도 본인 부담금이 무려 600만 원 넘게 나왔답니다. 게다가 수술 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3개월이면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수술비 600만 원에 요양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박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돈 좀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하나씩은 다 달고 사는데 이런 만성질환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제 경우는 한 달에 약값으로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죠. 그런데 제 친구는 심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간대요.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더 무서운 건 치매나 중풍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3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250만 원씩 든답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3년 동안 벌써 9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 집 아드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 의료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목돈 2억 중에서 최소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예비비로 잡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 중에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의료비로 따로 빼놔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년, 30년 후에도 그대로 살 수 있는 집일까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벌써 25년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고 배관도 낡아서 물이 새고 외벽 타일도 떨어지고 난리입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면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매달 몇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답니다. 대규모 수선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 3층인데 요즘은 계단 오르내리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진지하게 1층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수의 1층 아파트가 지금 사는 3층보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가려면 차액이 1억 가까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예 실버타운 가는 걸 알아보고 계세요. 요즘 괜찮은 실버타운은 입주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거기에 월 관리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식사도 해주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좋긴 하죠. 근데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집 수리비입니다. 저희 집도 작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로 갈았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도배 장판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베란다 샤시 바꾸면 또 수백만 원이고요. 집이라는 게 살다 보면 계속 손봐야 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욕실에 안전바 달고 문턱 없애고 미끄럼 방지 타일 깔고 이런 거 다 해야 하거든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목돈 2억 중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주거 관련 비용으로 확보해놔야 합니다. 집 수리비, 이사비, 나중에 더 편한 곳으로 옮길 때 필요한 차액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월 300만 원 중에서도 또 관리비, 수도광열비, 재산세 이런 거 합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제가 직접 겪고 나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건데요. 바로 가족 경조사하고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주변의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작년 한 해만 계산해봤더니 저는 결혼식 12번, 장례식 8번, 돌잔치 3번 다녀왔어요. 결혼식은 보통 10만 원, 장례식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돌잔치는 5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계산해도 2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면 얘기가 달라져요. 조카 결혼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줘야 하고 형제 자식 결혼하면 최소 100만 원은 해야 하거든요. 더 큰 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퇴했지만 자식들은 아직 한창 돈 들어갈 나이잖아요. 제 큰아들이 작년에 전세 올라가면서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월급하고 아들 월급 합쳐도 은행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목돈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나중에 갚는다고는 하는데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갚으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 동네 이 사장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딸이 둘인데 큰딸은 결혼할 때 집 장만 도와주느라 1억 5천만 원을 주셨대요. 그런데 작은딸이 작년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새 은퇴하고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셨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공평하게 해주려다 보니 내 노후가 좀 불안해졌어. 근데 뭐 어쩌겠어. 자식인데. 또 요즘은 손주 문제도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손주 봐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봐주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손주 키우는 비용이에요. 분유값, 기저귀값, 장난감값.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제 친구는 손주 둘을 봐주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든대요. 며느리가 주는 돈은 30만 원이니까 자기가 40만 원씩 보태는 거죠.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님 봉양 문제예요. 우리는 은퇴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제 어머니가 올해 85인데 요양원에 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드는데 형제들이랑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돈 2억 중에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이런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비로 따로 떼어놔야 합니다. 자식 전세 보증금 지원,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부모님 봉양비, 경조사비 이런 거 다 합치면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월 300만 원 중에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여유를 둬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간과하기 쉬운 건데요. 바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짜장면이 3,000원이었어요.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 하죠.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3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잡으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300만 원이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22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년 후에는 16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부족해지고 20년 후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로당에 나오시는 최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월급 20만 원 받으면 한 달 살기 참 좋았는데 지금 2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밥값도 안 나오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300만 원이 미래에는 그때의 20만 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2억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굴려야 해요. 요즘 국채나 회사채 금리가 연 4% 정도 되는데 2억을 투자하면 1년에 8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한 달로 따지면 67만 원 정도 되죠. 이 돈으로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친구는 더 똑똑하게 하더라고요. 2억 중에서 1억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5천만 원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넣어뒀대요.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채권 이자가 400만 원 정도 되니까 합쳐서 1년에 650만 원, 한 달로 치면 54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욕심내서 위험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코인 투자한다고 5천만 원 넣었다가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절대 그런 위험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가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긴급자금입니다. 갑자기 큰 병 걸리거나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하거나 자식한테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적금이나 채권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보거든요. 그리고 월 3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생활비도 계속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지금 300만 원으로 딱 맞게 산다면 5년 후에는 330만 원 정도 필요하고 10년 후에는 360만 원 정도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목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으로 이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거죠. 5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삶의 질과 여유 있는 노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쉬려고 은퇴한 건데 돈 걱정하면서 쪼들리게 살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살았나 싶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비행기 값, 숙박비, 렌터카, 식사비, 입장료 다 합쳐서 부부가 1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여행을 1년에 2~3번은 다녀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김 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전국의 명산을 다니세요.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쓰신대요. 1년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돈이 아깝지 않아. 산 오르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경치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게 내 낙이야. 이거 못하면 뭐 하러 사나 싶어. 또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저는 서예를 배우는데 한 달 수강료가 10만 원이에요.
붓이랑 먹이랑 종이 사는데 또 5만 원 정도 들고요. 1년이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아내는 요가를 하는데 한 달에 12만 원씩 내요. 1년이면 144만 원이고요. 부부 합쳐서 1년에 324만 원이 취미생활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치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활동적이어야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습니다. 치매도 빨리 오고요. 취미생활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게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요리 강습을 다니세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데 거기서 배운 요리로 가족들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또 다른 친구는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카메라 장비 사고 출사 다니고 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정도 쓴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이 너무 무료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또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명절 때마다 손주들 오면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은 줘야 할아버지, 할머니 체면이 서잖아요. 손주가 3명이면 한 번에 30만 원. 1년에 명절이 2번이니까 60만 원 정도 됩니다. 생일 때도 선물 사줘야 하고 가끔 외식 시켜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1년에 손주 관련 비용만 20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제비도 무시 못합니다. 한 달에 2-3번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잖아요. 한 번에 3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가끔 골프 치러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하면 더 들고요. 의류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 먹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자존감도 살고 기분도 좋아요. 계절마다 옷 몇 벌씩 사면 1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듭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 구독료도 있어요. 저는 신문 2개 구독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어요. 1년이면 36만 원이죠. 책도 한 달에 2-3권 사면 5만 원 정도. 1년이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도 필수잖아요. 요금이 한 달에 5만 원씩만 나가도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부부 합치면 120만 원이고요. 인터넷, 케이블 TV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정도 더 나갑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여행비 400만 원, 취미생활비 300만 원, 손주 용돈 200만 원, 교재비 100만 원, 의류비 150만 원, 책값 100만 원, 통신비 240만 원, 이것만 해도 1년에 1,49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3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 생활비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여기에 이런 여유, 비용 120만 원, 그리고 예비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합치면 딱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돈 2억이 있으면 이런 특별한 지출을 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갑자기 손주 돌잔치 해야 한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새 냉장고 사야 한다. 이럴 때 월 생활비에서 빼지 않고 목돈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야 월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 친구는 목돈에서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정도를 특별 지출로 뺏었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집 수리도 하고 손주 선물도 사고 자식들 생일 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월 생활비는 늘 300만 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특별 지출은 목돈에서 해결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 돈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0대, 80대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활동도 못 하거든요. 지금 60대, 70대 초반에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때 못 쓴 돈 나중에 쓸 데 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갈 뿐이죠. 우리 경로당에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이랑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맨날 돈 모으기만 했지.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지금 혼자 앉아서 그 돈 지키고 있어. 참 허무해. 이 말씀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돈은 적절히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목돈 2억 중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삶의 질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여행, 취미생활, 자기개발, 가족 모임,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월 300만 원과 목돈 2억. 이게 왜 필요한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료비. 둘째, 주거비. 셋째, 가족 지원비. 넷째, 인플레이션 대비. 다섯째, 삶의 질 유지.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유들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만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알아요. 평생 열심히 일해도 이만큼 모으기 쉽지 않다는 거요. 근데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2억이 어렵다면 1억이라도, 1억이 어렵다면 5천만 원이라도 목표로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25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되 꼭 들어가는 필수 비용은 빠짐없이 챙기고 여유, 비용은 조절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길어졌습니다. 은퇴하고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갈 수 있고, 불편하면 더 편한 집으로 옮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냅시다. 돈 걱정 없이 자식한테 짐 안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